안녕하세요. 12시 등스타파 박상정입니다. 여름 하면은 장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마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 시즌에 들어갑니다. 또 장마 때 되면은 연일 형성되고 있는 이 태풍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딱 이 날씨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곳곳의 섹터에서 태풍이 형성되고 있고요.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어있는 종목은 상당히 크게 좀 조정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에는 정말 쨍하고 해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유비무환이라고 태풍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신가요? 과연 어떤 종목들로 고민하고 계실지 이 시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장 지수만 놓고 보면은 무슨 태풍 이야기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좀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거의 옆으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연고점이 또 한 번 경신이 됩니다. 780선대 위로 올라서 있는데 장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웬 초치는 이야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목별로 놓고 보시면은 상당히 좀 크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쪽 같은 경우는 파란불 일색이고요. 반면에 지난주 후반에 실적을 내놓았던 이 화학 쪽,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화학 쪽 흐름이 상당히 좋고 또 한샘이 실적이 좋으니까 건자재주들도 훨훨 날아갑니다. 특히 건자재주는 우리 이 증시타파 시간에 여러 차례 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계속해서 또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종목에 대한 고민들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먼저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즉석에서 또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짚어드립니다. 내 포트를 부탁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128-3388번으로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방송 전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또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될 텐데요. 홈페이지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또 증권통 어플을 통해서도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블릿 PC나 또 모바일을 통해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은요. 아자아자 게시판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한마디 귀 기울여 보면서 한 시간을 꽉 차게 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 포트폴리오 진단하고요. 또 전화 상담 수고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포트폴리오 요리사예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스튜디오에 모실 예정이고요. 또 전화 상담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영 전문가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서초지점의 황정훈 과장 이렇게 멋진 세 분이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제가 오늘 빛과 그림자가 좀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요. 좋은 종목들보다 우리가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선주 얘기예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뭔가 폭탄 아닌 폭탄, 태풍 아닌 태풍을 꽝 하고 터뜨렸죠. 그동안에는 이 조선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흑자 기업이다라면서 상당히 좀 조선주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대우조선해양 이런 숨겨져 있던 부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에서 다시금 꽝 하고 악재를 터뜨렸죠. 이 삼성중공업은 1조 원대 부실이래요. 이렇게 조선 쪽에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이 악재성 뉴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한껏 위축돼 있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그래도 미워도 조선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봐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조선은 이제 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은 섹터인 만큼 오늘 또 이야기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조선으로는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악화되면서 조선주들이 연일 약세 흐름 거기에다가 신저가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주 앞에 당면에 있는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최근에 이 부실이 커지는 원인에 대해서 저가 수주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컷 만들어서 배를 팔기는 파는데 수익이 못 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미치고 장사를 하는 건데요. 이런 구조는 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특히
특히 또 이렇게 울산 지방이나 거제도 쪽에 저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서울에서 혹은 또 멀리서 지켜보는 시각하고 체감되는 부분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주변에 혹은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더욱더 생생한 이야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종목들 지금 좀 올라오고 있고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IT주에 대한 종목 진단 신청도 있고요. 은하수님 이번 주 월요일도 잊지 않아 주셨네요. 사랑스러운 그녀님, 투카스님 그리고 간지르르님도 있고요. 사랑스러운 그녀님 오늘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종목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지금 좀 살펴보면은 영원무역입니다.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안 됐던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살짝 접어두고 있는 동안에 이 종목이 소리 소문 없이 좀 밀려나더라고요. 30% 비중에 52,000원으로 담아주셨고요. 6058님께서 이 종목을 사셨는데 최근 가격 근처인 것 같아요. 앞서서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주들 강세 흐름 나타날 때 이 종목이 좀 소외되다가 조금 전에 좀 일봉 확인하셨죠?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지 짚어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장 전문가님 진단해 주십니다. 전문가님, 영업무역 어떻게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일단 이 영업무역을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은 업황에 대해서는 각 애널리스트들을 보는 시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연초에는 좀 좋게 봤다가 지금 2분기 들어오면서부터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 목표치를 많이 내렸어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뭐 영업무역 자체가 고점 65,000원대부터 계속 하향을 추세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반등이 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고점이 예전 고점 2014년 고점과 2015년 고점이 7만 원 아래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봉에서 보는 거하고 주봉과 월봉 그림이 다 틀려요. 따라서 이 종목은 장기 추세는 살아있지만 단기 추세에서는 차익 좀 실현하고 가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21선 수급선, 경계선 모든 것을 다 깨고 60과 120, 20선 모든 것들을 지금 좁히는 가격과 약간의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는 매수 근처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되겠지만 굳이 팔 필요는 없고 저는 단기 시세 목표가는 5만 5천원에서 6만 원 사이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들어오는 정도지 추세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5만 7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매도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크게 욕심낼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단기적으로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두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서 게시판 내용을 좀 쭉 읽어보니까 오늘 함께해 주실 포트폴리오 셰프가 상당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주도주 공략님께서도 박준영 운영형님의 종목들로 수익을 좀 많이 내셨나 봐요. 지금 뭐 종목들 얘기 그리고 운영형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종목들도 뭐 슈프리마, 메디포스트, 테크윙 많은데요.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영업무역 봤으니까요. 한글과 컴퓨터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와, 7월 달의 흐름 상당히 좋네요. 이 종목을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단가는 19,350원, 비중 15%에 3457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볼까요? 19,350원이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고스란히 즐기고 계신 모습인데 과연 이 종목 올라가는 원인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또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요? 부장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한글과 컴퓨터 자체도 지금 봐서는 지수와 좀 무관하게 올라가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특히나 이제 갤럭시 S6의 싱크프리 모바일 쪽으로 본다면 예사 이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요즘 장에서는 아주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는데 차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지수와 무관하고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터지는 자리예요. 시세가 발산된다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21,700원대 매수가가 19,000원이라 그러면은 산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잘 사셨습니다. 목표가를 좀 높게 드릴게요. 동종목은 돌파되면은 25,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적으로 전 목표가 25,000원 이상 제시해드리고요. 떨어지면 2만 원 정도 아래 61선이라든가 좀 떨어진다면은 감사하다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단기 중기 목표 25,000원까지는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선은 시장 분위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글과 컴퓨터 진단을 해봤는데 이 종목 상당히 좀 매수 잘하셨다. 그리고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셨어요. 최근에 저희 토마토 TV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실력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수익을 상당히 잘 내고 계신 분들이 또 제아의 고수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지금 좀 조선주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게시판에서도 조선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올려주시더라고요. 이 부분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조선주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칠봉이님께서 사상 최대의 수주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은 대부분 적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수주 소식은 연일 나와요. 그런데 조선주를 바라볼 때 왜 파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날까 많이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또 빅베스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죠. 뭐 적자를 털어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도 연일 좀 적자 행진을 이어가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조선주들이 이번에도 적자를 기록할지 적자폭이 커질지 이런 우려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함께 또 포트폴리오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트 요리사죠.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토론 얘기하기 앞서서 갑자기 왜 이렇게 팬들이 늘어나셨나요? 네. 그렇습니까? 운영님 추종자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대한유와 건설화, 일진홀딩스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좀 올려주셔서 제가 좀 대신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예. 운영님 종목들이 좀 트렌디하지는 않잖아요. 뭐 시장이 올라간다고 뭐 다 그때 뭐 테마나 섹터를 따라가시는 건 아닌데 상당히 실적 그리고 또 수익을 꾸준히 내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고르시는 기준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전망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시장보다는 산업이고, 그러니까 산업보다는 기업 분석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산업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오늘 조선업종도 뭐 토론 주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기업 분석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저 레전드가 워런 버핏이고 워런 버핏도 시장보다는 산업이라든가 기업 분석 위주로 해서 뭐 접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분석 위주로 해서 기업 가치 위주로 해서 접근한 장세, 또 이 시장 자체가 일부에서는 성장주 장세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가치 장세입니다. 자금 자체가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공모주 펀드라든가 배당주 펀드라든가 가치주 펀드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배당주 펀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두각을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런 유형의 종목들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준영 운영님 따라하시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선주 얘기를 해볼게요. 운영님 관심주에도 조선주는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적자여서 안 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는 뭐 제가 2년 동안 방송에서 단 한 번도 조선업종에 대해서 네. 추천한 적이 없고, 뭐 공개 방송이라든가 방송에서도 상당히 제가 비관적으로 철강업종과 더불어서 은행업종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오늘 뭐 토론 주제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네. 일단 전 산업의 전 트렌드라고 봐요. 일단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따라가고 있지만은 과거에 조선업종의 주도권은 유럽이 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인구 밀도가 좀 높으면서 60년도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어느 고령화 사회에 먼저 유럽에 진입을 하면서 그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갔고요. 일본도 이제 90년도에 인구 밀도가 증가되면 2000년도 이후에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좀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온 거죠. 우리나라가 2000년대 주도권을 잡다가 현재는 중국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산업 추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네. 자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더 3D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임금이기 때문에 손안으로 또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피하는 그런 업종이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조선업종의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능력 이상이었던 그 플랜트 수주를 한 것 부분 자체가 부실로 나온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해양 플랜트 쪽이거든요. 해양 네. 플랜트 쪽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술력이 유하는 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경쟁이 치열한 어떤 수주를 하다 보니까 네. 낮은 가격에 수주를 했고 또 기술력이 유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정 진행 속도가 더디게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원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던 부분들이 최근에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기업 분석을 해보게 되면 충분히 제가 접근을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이후에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영업 부분에서 적자가 좀 나고 있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부채가 순차입금이 5조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1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즉 매출액 자체는 정체가 좀 된 상태인데 차입금이 급증했던 거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2조 6천억이었던 순차입금이 8조 원 정도까지 증가가 됐거든요. 네. 매출액이 증가되면 일반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선수금 자체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입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출 자체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입금이 증가했다는 자체는 속으로 충분히 상당히 걸고 있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현금 흐름표만 분석을 했어도 조선업종 자체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또 그랬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선업종은 피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들, 골문 상처를 다 끊어내고 나면은 이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고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전히 좀 그런 분들께도 자제하라, 지양하라 이런 조언을 해주시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업종 자체는 주식시장에서 피해야 된다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한 원칙으로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일단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역발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현재는 안전한 종목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최소한 실적이 발표가 좀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시장에서 지금 1조 원 아니면 3조 원 정도까지 빅베스가 나올 거란 전망이고 현재 네. 삼성중공업도 1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더 부실을 털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가급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유하고 계신 분은 무리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 매수 자체는 개인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명쾌하게 좀 해답을 내려주셨는데요. 일단은 좋지 못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좀 신규 매수하시는 건 아니고요. 들고 계신 분들도 또 매도도 자제하고 일단은 좀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숫자로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들어가는 거는 다소 좀 경솔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투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조선주들 연일 좀 힘든데요. 들고 계신 분들도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포트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어떤 분인지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밝으신데요. 요즘에 네. 투자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세요? 매도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 그거를 항상 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더 커져서 그럴까요? 나오면 날아가죠. 올라가고 네. 들어가면 내려가고 이게 반대 역발상이 일어나서 네. 정말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거의 사실 약 오르잖아요. 팔고 나면은 막 날아가고요. 그리고 또 네. 내가 또 들고 있으면 또 안 가고 이럴 때 네. 과연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그래서 전문가님 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네. 어떤 종목이 우리 시청자님하고 밀당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종목들 알려주세요. 네, NH 엔터테인먼트가 25% 10만 5천 원에 네. 경동제약이 28,350원에 25%, 네. 대우증권이 18,000원 20%, LG전자가 13만 원에 30%. 네. LG전자는 6년 됐어요. 네. 시청자님 지금 LG전자도 그렇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요. 원래 주식에서 인내는 상당히 좀 좋고 또 중요한 덕목이기는 한데 이런 인내심이 필요했을까 약간 좀 갸우뚱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종목들이요. 공통점을 찾기가 힘든데 어떤 기준에서 종목들 사세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방송 종목들이. 보시고 많이 사시고. 방송에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LG전자는 매도점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엔터테인먼트도
어디쯤에서 나와야 될지. 네. 저희가요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하고 LG전자는 손실이 비교적 좀 큰데요. 네. 조금 더 가져가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네, 좀 가져가 보고 지겹다? 싶어요. 아이고, 이거 그러시군요.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LG전자는 포기 상태고 5년만 기다리면 갈 수 있을까? 10만 원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요 종목들 네.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이런 포트폴리오를 사실은 보면은 저희가 왜 빨리 도와드리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도 약간은 좀 남습니다. 저희만큼이나 시청자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여영님, 아이고, 오늘 포트는 저도 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봐야 될지 약간은 고민이 되는데, 한 줄평부터 해주세요. 예, 뭐 최근 들어서 한 3주 연속 보니까 포트들이 상당히 좀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포트가 배당이 될지 몰라도 상당히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으신 분들보다는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의 신청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포트 보니까 하여튼 주식도 100%고 일단 뭐 포트폴리오 한 줄 평을 말씀드린다면 뭐 맛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렇다 밥상인 것 같아가지고 좀 얘기 좀 드리긴 그런데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저희 시청자분 목소리가 그나마 밝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러면은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먹을 게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우선은 식탁에 좀 놔주세요. 예, NH 엔터테인먼트 우리 청장님이 좀 미련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안 좋은 저쪽에 LG전자와 더불어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주식인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은 최소한 1년 정도까지는 반등 시점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름이 뭐죠? 딤섬이죠. 딤섬입니까? 네, 예, 만두 딤섬. 쪽에.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주식이니까 네. 내가 있어가지고 네. 예, 일단 여기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이랑 LG전자가 지금 한 5년, 6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지금 한 1년 반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가져오셨는데 수익은커녕 점차 손실이 커지고 있어서 고민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렇죠. 먼저 이제 LG전자하고 NH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이름 있는 회사잖아요. 그나마.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대형주는 안전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대형주는 안전하고 중소형 종목은 불안하다. 중소형 종목들도 물론 이제 중소형 종목도 잠못거리면 정말로 큰 폭의 손실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중소형 종목도 오히려 상당히 안전하고 좋은 주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그래가지고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 NH 엔터테인먼트 우리 시청자님이 대형주라 생각하시고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NH 엔터테인먼트는 일단은 업종 자체는 주력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분명히 좀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인수해서 결제 산업이 진출을 했고 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커머스 사업 쪽에 어떤 진출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결제 시장에 진출을 좀 하면서 결제 시장 자체가 진출하면서 회사를 인수했지만은 상당히 이제 경쟁 체제 진입을 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올해 아마 대규모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700~800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결제 시장 자체가 투자를 하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전개되면 괜찮겠지만 상당히 시장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워낙 지금 결제가 심하고 회사가 지금 페이커라는 통해서 지금 진출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결제 시장 자체가 좋아지면 회사가 충분히 향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력 게임 자체가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게임 사업, 웹포드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부분 자체가 지금 정체 내지는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시장에서 회사가 모멘텀을 찾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당분간 앞으로 1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진통 과정이 투자에 따른 비용만 증가가 좀 되면서 실적으로는 가셔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목은 반등 시점에서 특히 주식이 100%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서 이 종목은 반등 시점에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교체 매매하는 쪽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도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7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제가 뭐 손절 가격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뭐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회사가 자산 가치 즉 자본 총계가 1조 한 1,000억 정도 되는 수준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되니까 그렇게 하방에 대해서는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승의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72,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셔가지고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 보면 참 신기해요. 이렇게 인터넷 포털 기반으로 한 업체 중에 PBR이 1배 정도 수준인 종목을 찾기가 네, 상당히 그렇죠. 좀 힘든데 싸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잘 안 가는 종목입니다. 지금 좀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경동제약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 타임 그렇게 높게 사지 않았고 괜찮은 주식입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도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게 사람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종목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손절매를 못할 것 같아.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또 즉 손절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경동제약 같은 종목이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LG전자라든가 NH엔터테인먼트라든가 조선주라든가 경기 민감 관련해서 시장의 실질적인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개인 투자가들이 손절매를 못 하신 분들은 매매해서는 안 되는 쪽이거든요. 근데 네.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특히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상당히 꾸준합니다. 또 영업이익 자체가 20%가 넘을 정도로 또 배당 투자도 600원 정도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님처럼 안정적으로 손절매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적정한 그렇다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경동제약은 그래도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쪽에서 이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피에 경동제약 올려주셨는데 네.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갈 때 기본적으로 100%씩은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제약주인가요? 일단은 예산은 순환규직 전문 의약품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95%입니다. 일부 이제 일본 쪽에 원료 의약품을 좀 수출 좀 하면서 수출이 한 20% 정도까지 증가 좀 되고 있는데 제약업종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떴지만은 성장 산업은 아니거든요. 일부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하게 되면 그렇다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지만 대체적으로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연평균 고령화 사회 때문에 뭐 꾸준하게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5%에서 1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즉 경동제약도 그런 또 측면에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 상승은 지나치게 제약업종이 그런 부분이 먼저 앞서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경동제약은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별로 최근에 주가가 못 떴어요. 못 떴는데 실적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이 약 1,900에서 2,000원 정도 나온 회사니까 최근에 제약업종의 평균 PER이 35배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현재 지금 경동제약의 현재 주가는 현재 그럼 28,000원 기준으로 본다면 PER 기준에서 15배, 1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탄력 자체는 제한적이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 경종되지 않겠나 생각되는 그렇지만은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꾸준히 배당금도 꾸준히 주는 회사고 영업이익이 높다는 관점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고 일단은 목표 가격은 31,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손절은 이 종목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어떤 손절 가격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동제약입니다. 저희 시청자님 그 투자 성향에도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성장주는 아니지만 안정성이 돋보인다라는 분석 그리고 위쪽으로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대우증권입니다. 전문가님, 저는 대우증권이 얼마 전에 실적 내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일찍 내놨고 실적도 좋았는데 주가에는 영 반영이 안 돼서 궁금하더라고요. 먼저요, 식탁에 좀 놔볼까요? 예, 일단은 대우증권은 글쎄 뭐 뚜렷하게 일단 개인적으로 그래도 짜장면 정도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포트에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증권업종입니다. 오늘 이제 하악업종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네. 하악업종은 그래도 실적에 따라서 향후 3, 4분기라도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고 증권업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과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자장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집에 가게 되면 먹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포트에도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증권업종은 한 종목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자장면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안정성이 돋보이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우증권 실적부터 좀 짚어주세요. 예, 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당기 수익이 1,183억입니다. 시장의 가이던스를 약 30% 정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 예상 실적이 상향 조정된 상태에서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서프라이즈한 그 실적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우증권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 채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부분에다가 또 대우증권이 브로커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증권회사의 영업 직원들의 영업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될 때는 그래서 브로커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 과거에 뭐 대우증권이 지금 뭐 대우그룹에서 산업은행 대주로 넘어갔지만 네. 지금 업계 1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이 좋아지면 탄력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있죠. 증권업 자체가 대우증권 같은 경우가 자본금이 1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실적이 좋은데 왜 못 가느냐? 예사가
1조 6천억 가지고 자본금 가지고 올해 한 3천억 정도 당기 수익을 좀 내는 예산이니까 자기 자본이익률이 9%대입니다. 9%대이고 또 주가 좀 많이 또 시가총액 5조 원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던 부분들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업종들이 지금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내 산업종에서 그래도 매매해 볼 수 있는 업종이 건자재 섹터고 그다음에 화학 업종이 시적 시즌에 그다음 일부 음식 업종이고 그런 종목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 업종이 나름대로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제조업 섹터가 부진한 국면에서는 증권 업종이 그래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관점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청장님이 대부분 종목도 상당히 고점에서 하셨죠. LG전자도 13만 원, NH센터도 10만 5천 원. 그다음에 뭐 이거 대우증권 같은 게 아마 최근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셨으면 4월달에 맨 고점에서 사셨거든요. 맞아요. 예, 네. 왜 아마 2, 3년 전에 사가지고 가지고 계신 것 같지만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아마 경동제약과 더불어서 상당히 매수 타임을 못 맞추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우증권은 실적이 좋고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게 된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18,000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입니다. 오버슈팅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2만 원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우증권은 당분간 박스권이다. 박스권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우증권은 제가 공개방송도 얘기할 때는 가급적 16,500원도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주식이다. 장이 좋으면 18,000원까지 가겠지만 이 종목은 14,5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매매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가는 일단은 실적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14,000원까지 안 내려갈 것 같고 15,000원과 그다음에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16,500원 사이에서 매매하시고 시장이 좋으면 18,000원까지 매도 목표로 보시고 접근한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차트 확인해 봤는데 정말 딱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이 대우증권 저는 궁금한 점이 두 가지거든요. 실적 얘기할 때 앞서서도 채권에 대한 매력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리 인하 기조일 때는 채권의 매력이 올라가지만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 금리도 바닥이다. 이제 인상만 남았다.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이 연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면은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증권사일수록 약간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히려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대우증권이 작년도부터 이제 채권 투자가 가장 많은 쪽입니다. 우리 투자증권과 더불어서 그래서 금리 하락 국면에서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수혜를 받았던 거고요. 이제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채권 평가이익으로 작용했던 부분 자체는 제한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대우증권의 강점이 브로커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거래대금 자체가 2분기 들어서 한 11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1분기 때보다 거래대금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하반기에도 거래대금 자체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채권 부분의 투자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는 대신에 브로커 부분에서는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증권업종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지만은 딱히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종목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상승 흐름 예상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지 이 종목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좀 거의 포기 상태여서 종목 진단 신청도 별로 안 올라오거든요. LG전자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놔주실까요? 예, LG전자도 뭐 여기 뭐 딤섬 정도로 일단 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전반적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IT 섹터들 디스플레이 중심의 실적 하향 속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LG전자도 현재 지금 실적이 지금 뭐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부진하게 좀 나올 거라는 전망이고 문제는 2분기 실적이 아니고 하반기 때도 전망 자체가 안 좋다는 거고요.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어떻게 보면 세트 업체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쪽인데 지금 뭐 알다시피 중국 쪽에서 뭐 휴대폰을 중심으로 샤오미 그렇죠. 뭐 이런, 네. 치고 들어오고 있는 쪽이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패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분법 이익도 감소를 할 거고요. 그런 국면을 고려한다면 LG전자는 상당히 향후 전망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LG전자가 이제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시면 계시는데 삼성전자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상대 가치를 본다면 LG전자 주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와 어떤 상대 가치를 비교해볼 수가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LG전자는 지금 자기 자본익률이 3%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즉 3%라는 것 자체는 정기예금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매력도 자체가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만 LG전자가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거의
아주 낮은 수준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다 대고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LG전자는 4만 원과 장에 해보게 되면 4만 8천 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의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은 이 종목은 반등 시 4만 7, 8천 정도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와 LG전자 국내 IT의 이 양대 산맥이었는데 어쩌다 좀 이렇게 되는지 가끔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냉정하게 투자 판단을 해야겠죠. LG전자 좀 반등 시 매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좀 포트폴리오 저희가 짚어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감행돼야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지금 레시피를 확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그 업황이 안 좋은 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선업종이 업황이 지금 안 좋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종하고 철강업종, 그다음에 은행업종, 뭐 그런 업종을 좀 우선적으로 좀 꼽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IT 업종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는 LG 이노텍 외에는 좀 살 게 없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일본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빠져 단기적으로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업황이 불투명한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NH 엔터테인먼트 개별적 어떤 뭐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 반등 시 현금이 지금 없거든요. 주식 100%니까. 좀 매도를 좀 하셔야 되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매도 목표 가격 잡아드렸던 네.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린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 보니까 상당 기간 2년, 3년 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간이 좀 필요하지만 약간 목표 가격을 2개월, 3개월 정도까지 좀 잡아놨으니까 그 정도 올라오면 그 가격대에서 미련 갖지 마시고 네.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일단 가만히 있지 마시고 변동성 좀 대응을 해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 사면서 그러다 트레이딩 매매도 좀 시장에서 접근하고 있으시면 변동성으로 손실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오늘 또 중소형 종목 장세입니다. 대형주들이 왜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조선주들 빠지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국내 기업들의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매출액이 정체 내지는 역성장입니다. 국내 경기 자체도 저성장 국면이거든요. 해외도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대형주가 움직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최근에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는 그렇던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소형 실적 호전 종목들을, 그러니까 종목을 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편입해서 나중에 종목 매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편입해서 매매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해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는 인내심보다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도 1년 반 이상, 적어도 그 이상 꾸준히 가져오셨던 종목 같은데 이제는 좀 미련을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반등의 목표치 72,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경동제약입니다. 큰 수익은 아닌데 현재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죠. 보유하시면서 31,000원까지 내다보며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대우증권입니다. 이 종목 박스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보유 의견이고요. 박스권 상단 1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 보겠습니다. 애증의 종목이실 것 같아요. 5년 이상 꾸준히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정리를 하는 게 포트 전반의 수익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48,000원 반등 목표치였습니다. 수정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LG전자와 NHN 엔터테인먼트 장기 투자 실패를 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리 의견 나왔고요. 대우증권은 좀 변동성을 이용한 대응 전략 펼치자라는 의견입니다. 현금이 혹시 생기신다면은 실적 호전 중소형주의 편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매수도 좀 꼼꼼히 살펴본 이후에 종목을 담으시는 게 앞으로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월요일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아직 월요병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도 조금 잠잠하면서 서서히 예열돼 가고 있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올려주고 계신데요. 짚어볼게요. 지금 저희 포트 진단하는 동안에도 전화가 와 있거든요. 5259번님입니다. 오늘 게임주도 흐름 상당히 좋던데 그래서 골라봤어요. 게임빌입니다. 이 종목을요 12만 원에 사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비중이 40%입니다. 게임주 대비로 이 종목은 사실 요즘에 다른 종목 대비 좀 많이 못 가죠. 오늘도 그렇네요. 앞서서 좀 고점 부근에서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종목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황정호 과장님 대기하고 계시죠? 네, 과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게임빌 12만 원대 지금 매수하셔서 소폭 손실 중이신데요. 그래도 7월 들어서면서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좀 아무리 실적이 좀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좀 저평가 매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좀 1, 2분기 상반기에는 이렇다 할 좀 히트작이라 이제 신작이 좀 부족했습니다. 야구 게임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좀 인기가 기대에 못 미쳤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비가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했고, 다만 이제 3, 4분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대 신작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벌써 한 7월 15일부터 해가지고 한 가지 신작이 좀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좀 더 기대되는 신작들의 좀 출시가 좀 예정돼 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 정도의 저평가 가격대에서는 좀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13만 원의 단기 목표가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이후에 이런 하반기의 신작들이 실제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을 경우에 좀 더 실적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는 15만 원 정도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런 관점이고요. 단기적으로 13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이후에 들려오는 신작 게임들의 그런 인기 순위라든가 뉴스를 좀 보시면서 15만 원까지 중장기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볼까요? 지금 오늘 올려주신 종목들은 두 종목 빼고는 대체로 수익권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크리스탈 한번 짚어볼게요. 이 종목은 현재 5%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41번님께서 16,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5%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을 무난하게 잘 내고 계세요. 최근 들어서 사셨을까요? 약간 이달 들어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황 과장님? 예, 크리스탈 바이오 업체고요. 다른 바이오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7월 초에 다른 바이오들 급락이 나올 때 같이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재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관절염 신약이 이제 판매가 들어갔고 좀 그런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경쟁사가 이제 그 화이자 제약의 관절염 신약인데 그것보다 좀 더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한 차례 그 7월 초에 크게 얻어맞고 나서 밀렸다가 좀 힘이 좀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반기처럼 4, 5, 6월 달에 크게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그런 모습으로 또 재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7월 초에 나왔던 그 관절염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적 기대감이 크고, 또 자회사 화일약품과의 그런 시너지도 긍정적이지만 상반기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다소 몰리면서 좀 더 빠르게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회복은 가능하지만 상반기처럼 강한 상승은 좀 어렵겠다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그래서 일단 재반등이 나온다면 한 2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크리스탈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두 종목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잠시 후에도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봤을 때도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 좋은데요. 그럼 이런 가운데 과연 지금 현재 바깥 날씨는 어떤지 오늘 심심타파는요, 토마토 기상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산 챙기셨어요? 저는 가져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오늘 저녁부터 일부 지역에 비가 서서히 오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깥 날씨 보시면 슬슬 비올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흐립니다. 지난주 주중만 하더라도 열대야였죠.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밤에 돌아다녀도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녁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선선하고 가을바람 같이 좀 사늘한 찬바람이 불어서 오히려 좀 저녁에 돌아다니기에는 좋던데요. 이런 모습,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까지도 좀 내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종전과는 지난주, 지지난주와는 조금은 다른 날씨가 될 거라고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토마토 기상청 오늘은 주간 날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기온도 좀 다른 때 비해서 많이 내려갔어요. 오늘 30도까지 안 올라간답니다. 오늘 최저 기온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23도에서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30도 안 넘어간대요. 이제 비가 올 준비를 하면서 서서히 좀 더위도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30도 넘어가는 데가 대전하고 전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도 대체로 한 20도 중반대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내내 이런 모습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좀 지역별로 소나기가 오고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번엔 주간 날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장마 전선의 영향권 내에 드는 건 바로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인데요. 지금 아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수요일 오후부터는 대체로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는 토요일까지 이번 주 내내 우산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비 올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충청도 지방이라든지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주 중반에 약간 비가 왔다가 조금 더 일찍 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오고 흐린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보니까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태풍 소식이 좀 연일 끊이지가 않잖아요. 뭐 차놈, 난카 뭐 이런 태풍들이 물론 한반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았지만 근처까지 와서 좀 기압골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좀 다시금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게요. 제12호 태풍 할롤라, 이름도 어렵네요. 할롤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근처까지 왔다가 없어졌다가 다시금 재생성 가능성이 있대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국내에도 약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전선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 한 주 내내 이렇게 좀 비 소식이 끊이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비가 안 온다고 출근하실 때 비 안 오게 되면은 에이 뭐 우산 못하러 챙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방에 작은 거 하나씩 넣어 다니시면은 이번 주에 또 비 피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비 맞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날씨 미리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기상청이었습니다. 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볼까요? 아까 전에는 두 종목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종목들이 약간 눈에 띄네요. 롯데케미칼은 무슨 일일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화학주들 흐름 상당히 좀 양호했는데 이 가운데서 마이너스 종목 가운데 UIL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오늘 11,100원. 이 부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UIL은요, 5647번님께서 11,400원에 비중 15% 실어주셨는데 최근에 사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좀 아래쪽으로 흐름인데 4월 달부터 좀 이 종목이 밀려났네요. 지금 거의 산 모양이 그려지고 있는데 UIL 과연 최근에 이런 부진한 흐름 좀 이겨내고 수익권으로 다시금 돌아설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황 과장님 이 종목 짚어주시죠. 예, UI의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의죠. 스마트폰의 그 키패드 그 부품하고 그리고 또 뭐 액세서리라든가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의인데요. 주로 이제 매출 납품처가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쪽이라기보다는 삼성과 LG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만드는 업체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실적도 그렇고 LG전자의 스마트폰 실적도 그렇고 둘 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모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 당연히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했고요. 실적도 글쎄요. 지금보다 스마트폰의 내년도의 그런 예상 실적이 더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상 실적과 그런 성장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내려왔고요. 다만 지금 이 11,000원 가격대에서 이 종목이 보통 작년, 재작년을 고려했을 때 올해도 한 주당 600원을 좀 넘는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배당 수익률은 지금 가격에 따져보면 한 5%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한 이 10,000원 정도의 가격대는 좀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이 이하라면은 배당 수익률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배당주의 관점에서 지금 가격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떨어져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런 하반기 신작 스마트폰이 얼마나 좀 잘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또 그냥 지지부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좀 현 시점에서 매력을 갖기 어려운 업종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일단 뭐 현 시점에서 뭐 중기 목표가로 한 13,000원 정도 그 이상의 모멘텀은 하반기에 스마트폰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13,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10,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글쎄요, 뭐 일단 전저점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UIL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IT 관련주들 최근에 다른 종목들 뭐 건자재나 이런 거 날아가는데 계속해서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지지라인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들 쭉 짚어볼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메디포스트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아까 전부터 좀 투카스님이 신청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5%대 오늘 상승이고요. 133,6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카스님 올려주신 글을 좀 볼게요. 126,700원에 비중 20%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래쪽에 이 유럽의 희귀의약품 인증받았고 FDA 승인 임박이라는데 사실인지요? 해주시면서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 뉴스 꽤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지금 좀 자세하게 진단을 해주시죠. 황 과장님 어떤 얘기 있나요? 예, 메디포스트 그 말씀해주신 내용이 뭐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기 때문에 글쎄요, 뭐 추가적인 뉴스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에서는 그 미국에서 FDA 승인 통과한 이후에 좀 한 1상에서 2상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좀 공식화된 뉴스였고 말씀 주신 내용은 좀 뭐 글쎄요, 비공식적으로 좀 들으신 내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133,000원대 가격이고 126,000원대니까 약간 수익 중이신 가격인데요. 사실 뭐 바이오 종목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다른 바이오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 제대열 쪽 그 국내 제대열 1위 업체이고 그 말씀하신 내용의 그 카티스템 줄기세포 치료제의 비중은 아직 작습니다. 실제 매출에서 한 9%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기대감이 계속 큰 상태고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좀 좋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한 13만 원 정도 가격대인데요. 이제 글로벌의 이제 경쟁 업체이죠. 1위 업체가 이제 중국 쪽의 업체가 있는데 그것과 이제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이 한 퍼 90배. 경쟁 업체의 그런 밸류에이션과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위 업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수급이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좀 다소 좀 답답한 좀 무거운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2분기, 3분기 실적과 들려오는 뉴스에 따라서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전고점을 도달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그냥 급등이 나와서 17만 원대 전고점이 도달한다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신 편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메디포스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대응 전략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앞서서 날씨 짚어드렸는데 사랑스러운 그녀님께서 이제 휴가 시즌인데 장마 오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네요. 지금 이번 주 휴가를 혹시 잡으신 분들 조정 가능하시다면은 이 부분도 좀 유념해 두셔서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답하라 메이데이님께서는 8월 달 중순에 잡아주셨다는데 이때도 사실 또 휴가 피크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비 피해 없으시도록 또 때마침 또 쨍 이렇게 햇빛 나는 날 휴가를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식시장 함께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수익 많이 내셔서요. 또 휴가비도 버시면 더욱더 금상첨화겠죠. 오늘 시장 분위기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흐름이 온도차가 상당히 좀 큰데요. 여러분들께는 좀 따뜻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꼭 놀러오세요.